안녕하세요. 드림메이커스 ITQ 강사 정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4번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표를 작성하고 또 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표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을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이기 때문에 지읒의 한자 눌러주시고 해당하는 숫자를 선택해 주시고 제목을 적어주시면 돼요. 제목을 적으신 후에 아래쪽에 지금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텍스트 상자가 지금 보이시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단추가 6개가 보이실 거예요. 단추 6개 중에서 첫 번째 단추 표삽입이라는 단추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삽입 단추를 눌러주시면 열과 행 개수를 추가할 수 있는 표삽입 화면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열과 행 개수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열 개수도 3이고요. 그리고 행 개수도 3. 열과 행 개수를 문제에 제시된 대로 확인하신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크기를 여러분들이 문제에 제시된 만큼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표에서는 여러분들 유의하실 점이 위쪽에 도형이 들어가고 또 왼쪽에 도형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로 좀 여백을 남겨주신 후에 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 작성을 이렇게 했으면 두 번째 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표를 선택을 하면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지금 나오거든요. 표 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디자인이라는 메뉴 말고요. 뒤쪽에 있는 디자인이라는 메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표를 선택했을 때, 표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메뉴예요. 선택을 해주시고 디자인이라는 메뉴에서 먼저 해주실 내용이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에 되어 있는 체크를 해제를 해주셔야 해요. 머리글행과 줄무늬행 체크되어 있는 거를 없애주세요. 머리글행과 줄무늬행 두 개의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 스타일이라고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여기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표 스타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표 스타일은 뭐냐면 테마 스타일 강조 1번이거든요. 테마 스타일 강조 1번 여기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파란색 이겁니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데이터를 입력하신 후에 글꼴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글꼴 도둠의 18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쪽에 보시면 글꼴, 여기 글꼴 도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포인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 문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가운데에 정렬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위아래로도 지금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 제시된 대로. 텍스트 맞춤을 확인해 주시면 위쪽으로 지금 되어 있을 텐데 중간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위아래로 가운데 정렬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위에 상단 도형과 그 다음에 좌측 도형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을 사용을 할게요. 삽입의 도형. 뒤에 있는 도형부터 작업을 하는 게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한번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도형을 찾아서 뒤에 있는 도형 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아무거나 하셔도 되거든요. 일단 이 색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위쪽에 지금 나와 있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도형 삽입의 도형 십자가 도형입니다.
기본 도형이 여기 십자가 도형이거든요. 십자가 도형을 사용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잘 맞춰서 두 개의 도형이 색깔이 너무 똑같으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 지금 그린 이 도형은 색깔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그렸던 이 도형은 글씨가 들어가야 될 도형이기 때문에 글씨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홈행 오셔서 도둠으로 갈게요. 도둠. 아까 우리 도둠 그리고 18포인트 선택을 해줬었죠. 18포인트. 자, 그리고서는 이제 똑같이 복사를 해서 옆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텐데요.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도형에다가 해당하는 글씨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 도형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도형을 하나로 합쳐서 옆에다가 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좌측 도형도 같이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해당하는 도형을 찾아야 되겠죠? 도형. 블럭 화살표의 오각형이라는 도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화살표의 오각형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크기에 맞춰서 적당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신 후에 얘를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을 회전을 시키는 방법 서식 메뉴에 회전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 회전에 상하 대칭, 좌우 대칭이라는 두 가지가 보일 텐데 좌우 대칭을 시켜줘야 되겠죠. 좌우 대칭입니다. 위치를 또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점이 아마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 이 노란색 점을 활용을 해주시게 되면 화살표 모양을 변형을 좀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 모양을 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드래그를 하게 되면 화살표 끝부분을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화살표 끝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효과에 대해서 좌측 도형에는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 가볼게요. 도형 채우기,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라데이션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이제 밝은 그라데이션, 어두운 그라데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과 기타 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타 그라데이션을 한번 가봅시다. 기타 그라데이션. 자, 오른쪽에 이제 도형 서식이라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해 줄게요. 다른 거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이 되셨다면 여기 방향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선형 아래쪽은 여기 두 번째 선형 아래쪽 방향의 선형 아래쪽 이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체크.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홈에서 글씨를 바꿔줄게요. 글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도둠 그리고 크기 18포인트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 색깔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밝은 색이면 글씨가 하얀색이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글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글씨를 넣어볼까요? 구현 방식. 그리고 아래에다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컨트롤 키를 활용을 하셔서 복사를 해주시고 내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표 슬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표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 한번 삽입을 해보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4번 도형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표 가운데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렬 방법과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왼쪽 도형의 그라데이션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신 후에 방향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4번 표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